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7학년도 화학원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교과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학원들을 거쳐서 현재는 대성 마이맥에서 수능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사실 요즘 화학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요. 요즘 같은 시기에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냐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수능학으로 넘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처음 수능학으로 넘어올 때 대성 관계자분들이 "화학 인원이 뭐 10만 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년 뭐 거의 반감기를 거쳐서 이제 2만 명 정도였나요? 이제 1만 명대로 넘어가는 걸 걱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화학을 제가 처음 선택하면서 제가 했던 목표이자 뭐 바람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 저는 학생들의 노력과 보상이 좀 비례관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수능화학 쪽을 모니터링하면서 뭐 지금은 사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치동 무슨 스킬이라고 해서요. 뭐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온다. 또는 뭐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뭐 완벽한 비례관계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노력을 하면 그 정도의 보상,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아 그냥 열심히 하면 성적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돌이켜 보면 화학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아 이 학원에 못 가서 성적이 안 나온다.' 또는 '이 선생님 수업을 못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문제인 건데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고 최근 입시 제도 안에서는 이렇게 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런을 하면 제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이 무빙 어깨를 타고 가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화학인데 화학은 제가 AI한테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더니 너무 처절하게 그려 준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무빙 워크를 이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 줬네요.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뒤처지는 거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제자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게 화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만 놓고 보면 지금 제도 안에서는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는 그런 공정한 길이 분명히 화학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을 선택하는 건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화학을 선택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학을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게 그냥 과학 과목들 중에서는 화학이 그나마 낫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화학을 뭐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좀 즐거워야 되고요. 특히나 화학은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스스로 좀 재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화학은 여러 조건, 단서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단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답쪽을 향해 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처럼 방탈출 게임처럼 느껴지면서 이 과정 자체가 좀 재미있어야 되고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 그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가 생각의 지름길을 찾는다라고 하죠. 이런 생각의 지름길을 찾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잘해야 돼요. 이 잘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능력이 뭐 엄청난 재능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화학에서는 특히 함수적인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뭐 어떤 조건이나 변수가 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본능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수식적인 접근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 관리가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계산력도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여러분이 화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화학을 좋아하고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화학을 선택해도 사실 1년 내내 '화학을 왜 선택했을까?' 이 질문과 싸우는 게 지금 화학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화학 선택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여러 불리함을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화학을 선택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꿋꿋하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나가서 화학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2027 수능화학원 커리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2026 커리큘럼과 거의 동일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 저한테 커리큘럼이라는 건 여러분이 저한테 화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이런 교재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화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여주는 이 압축된 대답이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바뀌는 게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 화학에 대한 교육 철학이나 뭐 신념이 녹아있는 게 커리큘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 각각의 과정별로 좀 자세한 교재 소개나 강의 소개는 각 과정별 OT에서 보도록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각 과정이 갖는 의미나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 시작은 본격적인 뭐 개념이나 기출 전에 프리케미스토리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스텝 1, 2, 3로 뭔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합해도 6강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의거든요. 처음에 화학의 기초라고 해서 뭐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또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짧게 3강을 통해서 3개의 강좌를 통해서 정리하게 되고요. 스텝 2는 화학을 위한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화학은 시간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학을 위한 산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면 좋을까? 요걸 2개의 강좌로 짧게 또 정리하는 강좌가 화학을 위한 수학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화학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이자 개념이 몰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몰 개념을 배우면서 화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몰 개념에 대해서 화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몰을 정의한 건지 이 화학자들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몰 개념이 좀 더 친숙해지고 받아들이는데 좀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강짜리 짧은 강좌인데 화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몰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6강으로 짧은 강의이기도 하고 사실 뭐 강사하고 학생도 어느 정도 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있을 텐데 제 강의 스타일이 여러분한테 맞는지도 확인해 볼 겸 본격적인 필수 이론 또 기출문제 풀이를 수강하기 전에 11월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요. 이 프리케미스트리 특강을 먼저 꼭 수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커리어의 시작은 12월에 이제 필수 이론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필수 이론은 여기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재이기도 하고 또 강좌이기도 합니다. 처음 수능화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그냥 딱 하나의 강좌 또는 하나의 교재를 통해서 수능화학을 준비한다면 어떤 교재, 어떤 강의가 있어야 될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만들었던 게 필수 이론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강좌들이 쭉 있긴 하지만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요. 요 필수 이론만 잘 마스터하면 수능 화학에서 못 풀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1등급 또는 고득점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수능 화학원 만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 교재 하나에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또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까지 이 한 개의 교재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개념 교재이긴 하지만 충분한 문제가 들어있고요. 뭐 개념이 한 70% 정도라면 문제풀이가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다루다 보니까 좀 양이 많은 편이에요. 개념의 양도 많고 문제풀이의 양도 많아서 볼륨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로 여러분이 수능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뒤쪽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복습하는 느낌으로 진도를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이론 강좌 또 교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필수 이론과 더불어서 당연히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거고요. 기출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1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개정 이후의 모든 기출문제들을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었습니다. 매 140문제에 해당하고 그게 6년간 문제들을 전부 실었기 때문에 총 840문항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받아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 게 좀 너무 두껍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또 뭔가 기출문제가 당연히 가장 좋은 문제인데 이걸 제 임의로 좀 선별해서 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기출문제가 다 실려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교재 구성 자체가 필수 이론과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수 이론 진도를 나가면서 기출문제도 함께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중간에 스타팅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사실 스타팅 포인트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보면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더 필수 이론 예제하고 기출문제 사이에 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들로 연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문 엔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출보다는 약간 쉬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출문제로 바로 넘어갔을 때 괜찮으면 그냥 스타팅 포인트를 생략하셔도 되고 뭔가 좀 기초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스타팅 포인트를 거쳐서 기출문제로 넘어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를 최소한 이제 3월 학평 전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부터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크포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는 사실 필수 이론 교재와 강의를 가장 좋아하는데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의 수강 후기를 보면 필수 이론과 크포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좌가 가장 좋았냐 또는 어떤 강좌가 가장 도움이 됐냐에 대해서 크포도 정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필수 이론과 비교하면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중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 이론에선 개념이 7에 문제풀이가 3 정도였다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개념은 짧게 정리하고요. 그냥 압축된 실전 개념 위주로 정리하고 나머지 7에 해당하는 게 문제풀이인 거죠. 그래서 대표 유형을 비롯해서 뭐 기출문제도 있고 엔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작문항도 들어있고 여러 문제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N수생분들 중에서 이미 화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수이론이나 기출문제 풀이를 전부 다시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지시면 그냥 크포부터 시작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정도의 성적을 거두시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론과 기출풀이로 시작하지 않아도 크포부터 시작하셔도 그냥 필요한 필수 개념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문제에 잘 적용되는지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엔젤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작문항들 위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코드 넘버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드 넘버 3가 이제 고난도 엔젤하면 코드 넘버 2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문제로 여기 뭐 기본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범위에 걸쳐서 자작문항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코드 넘버 2를 기획할 때의 의도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크포를 당연히 하시면 좋은데 뭔가 이제 필수 이론과 기출문제 풀이가 좀 늦어지면서요.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필수 이론 기출문제 풀이가 끝났을 때 갑자기 한 5월쯤이 됐다. 그럼 여기서 또 크포를 시작하려면, 크포도 좀 볼륨이 큰 교재이자 강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때 문제풀이를 하긴 해야겠는데 크포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전 범위에 걸쳐서 그냥 자작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넘버 2로 시작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포에 대해서 시기상 좀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자작문항으로 이루어진 엔젤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게 코드 넘버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쫓아오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엔젤로 코드 넘버 2로 넘어가셔도 되고, 혹시 5월쯤 됐는데 아직 크포를 못 나갔다. 그럼 그거에 대안으로 코드 넘버 2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각각의 과정에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올해 커리어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BOB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BOB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약자를 쓴 거예요. 관연도 모의고사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그 앞에 4년간 매해 뭐 새로운 시그니처 모의고사 문항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항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사실 그 문항들을 매해 이제 시그니처 모의고사는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평가원에서도 문제풀이의 유형들이 정해지면서 오히려 이전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가 정말로 좋았는데 그냥 단순히 한번 썼다라고 해서 다시 모의고사에 실지 않는 게 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연도 문항들 중에서 정말로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요. 그걸 재조합해서 모의고사 형태로 30회 분량을 만든 게 BOB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전 모의고사를 그 회차를 통째로 그냥 실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 모의고사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최근 경향에 좀 맞지 않는 것들은 배제하고 또 난이도별로 잘 조합을 해서 30회차 정도 구상을 할 예정이고, 이미 교재 패스로 전체 교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보셔서 알겠지만 회차당 뭐 1,500원 정도였나요? 정말로 뭐 거의 인쇄비 정도만 들어간 형태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문제들을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만나보면서요.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이자 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B 모의고사가 30회 정도 이 5월쯤에 출시가 돼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될 테고, 코드 넘버 3는 전형적인 고난도 엔제죠. 코드 넘버 2가 전범위였다면 코드 넘버 3는 전범위를 다루진 않고요. 우리가 킬러나 준킬러 파트라고 부르고 있는 화학에서 계산이 들어가면서 좀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 위주로 다루게 되고, 예전에는 계산이 들어가는 파트들만 다뤘었는데 작년부터죠. 이제 코드 넘버 3에서 2단원 문제들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2단원, 3단원이 보통 B킬러라고 해서 둘 다 정답률이 높기는 한데 3단원은 정답률도 높고 또 여러분이 빨리 푸시거든요. 근데 2단원, 이 원자구조와 주기성 파트의 문제들은 정답률은 높은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 단원에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면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2단원 문제들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 넘버 3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킬러나 준킬러 파트에서의 계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2단원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B킬러 파트를 좀 빠르게 풀이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게 코드 넘버 3 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시그니처 모의고사는 이제 파트 1, 파트 2로 해서 9평 이후에
완벽하게 6평 그리고 9평의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신규로 10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파트 1에 5회가 있고 파트 2에 5회가 있어서 전체 10회가 되고요. BOB 모의고사가 30회가 있고 또 완벽하게 6평, 9평까지 반영해서 신규로 제작된 문항으로 시그니처 모의고사 10회가 있으니까요. 실전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게 수능 전에요.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을 놓고 보면 여러분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잘 짜여져 있고요. 1년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을 때 여러분의 노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화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 이제 6평, 9평이 지나고 나면 코드 넘버 6, 코드 넘버 9이라고 해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서가 제공이 돼요. 작년에는 이제 교재 패스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코드 넘버 6, 9은 무료로 드렸고, 워낙 요청이 많아서 이제 유료로도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학원 쪽에서 코드 넘버 6나 코드 넘버 9에 대한 이런 교재 패스의 상품으로 줬던 교재를 유료로 판매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한번 언급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코드 넘버 6, 코드 넘버 9은 여러 교재 패스들이 이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교재 패스들 중에 하나를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작년에는 유료 판매도 했었지만 올해는 유료 판매는 안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왔네요. 제가 OT에서 자주 소개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속담이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속담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이제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사람마다 여러 다른 면들이 있는데 뭔가 한 부분, 단점 하나만 보고 이 사람 전체를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항상 단점이 보여도 최대한 장점, 좋은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일반화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뭐 그 다른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분들이겠죠. 근데 학생분들이 저를 볼 때는 뭐 제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뭔가 하나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고 뭔가 제가 하는 실수 하나에서 뭔가 불안한 부분을 느낀다면 그 신뢰를 잃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되는 게 결국 뭐 제가 하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저의 교재라든지 여러분이 질문을 올렸을 때 거기에 달리는 답변이 될 텐데, 이 중에 무엇 하나에서도 여러분이 불만족하지 않도록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 좋은 답변을 준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게 정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정말로 애증의 과목인 것 같아요. 화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화학을 좋아하긴 할 텐데 좋아하면서도 좀 어렵고 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또 그렇게 계속 붙잡게 되는 그런 과목이 화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뭐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에 화학을 선택하는 게 정말로 불안하실 테고, 이 선택이 맞나, 또는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우리 연구소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1년 후에는 분명히 화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남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래도 스스로를 믿고 선택한 길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년간 저도 옆에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또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7학년도 화학원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